쉽게 설명하면요, 머리로 가는 혈관이 터진 겁니다. 근데 뇌출혈인지 아닌지 가장 헷갈리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일단 어지럼증과 말이 좀 어눌하다 있을 수 있어요. 어지럽다, 간과하기 쉬운데 이게 머리에 문제가 있을까?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한 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도영입니다. 오늘은 좀 뇌출혈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TV나 뉴스 보면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뇌출혈은 또 어떤 병일까요? 쉽게 설명하면요, 머리로 가는 혈관이 터진 겁니다. 혈액이 혈관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터져서 밖에 나와 버린 상황이죠. 그러면 머리는 적절한 피를 공급 못 받으니까 뇌세포가 죽게 되고, 또 핏덩어리가 굳으면서 선지 덩어리처럼 혈종이 생겨서요, 또 2차적으로 뇌세포를 또 죽이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병이 생기는 원인이 조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크게 5가지 인자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가족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자의 경우,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출혈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요, 뇌출혈 환자의 사망 원인은 전체 사망 원인의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100명 중에 1명 또는 2명 정도는 일생에서 한 번은 뇌출혈, 뇌경색을 진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렸듯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뇌출혈 발생률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합쳐서 부르는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진행 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뇌출혈은 그 중에 혈관이 터져서 머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뇌경색은 반대로 막혀서 머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뇌세포가 죽는 마지막 단계는 똑같습니다. 뇌 관련 이제 질환이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이 뇌출혈을 의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요 사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스트, 빠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하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F는 얼굴 표정이 바뀐다, 비대칭적으로 처진다. 그 다음 A, 암, 팔이나 다리가 한쪽이 힘이 빠진다. 물론 못 걷는 경우도 악한 경우도 있지만 힘이 그냥 좀 떨어진다도 위험 신호고요. 그 다음에 S, 말이 어눌해진다.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 단어가 뭔지 아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T, 시간이 약이죠. 골든타임, 무조건 바로 119 전화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게 가장 후유증을 적게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조 증상이 의심되는 저런 이제 패스트 증상이 나왔을 때 이게 뇌출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뭐 간단한 검사법. 근데 뇌출혈인지 아닌지 가장 헷갈리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일단 어지럼증과 말이 좀 어눌하다 있을 수 있어요. 어지럽다, 간과하기 쉬운데 이게 머리에 문제가 있을까?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한 분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코를 찍고 상대편 아드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드님 손가락을 찍습니다. 이걸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면은 정상인 사람은 다 잘합니다. 반대편 왼쪽도 잘하죠. 근데 머리에 문제가, 특히 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이 검사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손가락을 터치하게 되고요. 아주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혼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 2개를 펼치고요, 잼잼잼잼잼잼 하는데 이거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쪽이 느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 머리에 문제 있구나 생각해서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말이 안 나온다, 연필을 보고 연필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검사자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보여줄게요. 이거 뭐예요 아빠? 물었을 때 아빠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린다. 이것도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대응 방안이나 응급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는 주변의 위험한 물질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편안한 자리에 눕혀놓는 거죠. 물론 바로 눕혀놓지 말고요,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개 정도 받쳐서 30도 정도는 상체를 세운 채 눕혀놓게
겪게 되고 맥박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뇌출혈이 중증인 경우는 맥박이 없어지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오기 전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환자를 살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고혈압이 있는데 이 뇌출혈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위험인자로 이제 고혈압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면요. 이제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파이프고요. 파이프에 가해지는 압력이 혈압입니다. 고혈압, 말 그대로 압력이 높으면요. 혈관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혈관은 더 이상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혈관은 말랑말랑 휘어져야 되는데 딱딱해진 혈관은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쉽게 부셔져 버려서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뇌출혈을 그럼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 혹은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뇌출혈 위험인자가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필수적이고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 스쿼트라든지 다리의 근육을 많이 키우게 되면 혈당 관리에 누구보다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나쁜 원인은 꼭 배제해야 돼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음식들은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예방이 좋은 음식들이 있다 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음식 중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빵과 같은 아니면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지방간이 오게 됩니다. 그 지방간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뇌출혈의 원인인 고지혈증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 경우에는 뇌출혈이 생기겠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평소에 좋고 맑은 혈액을 가지고 있다면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천연 식품 중에서도요, 마늘에 이제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수술을 해보면요, 피가 잘 안 멈추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양파 껍질에도 비슷한 마늘의 성분과 비슷한 알리신이 들어있어서 항혈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뇌출혈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생활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혈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관 검사를 통해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 위험인자를 교정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